2009년에 달라졌습니까? 1월 19일 용산 방화 사건입니다. 전철련이라는 단체가 건물을 불법 점거하고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1차선 도로에 무차별적으로 화염병을 던지는 모습입니다. 화염병을 100개 이상 던졌고 승용차까지 다니는 거리였어요. 여기에서 1박 2일 동안 이러한 불법 폭동이 벌어지면서 인근 상가 건물이 한 군데 불이 나면 끄면은 또 다른 군데 나고 끄면은 또 다른 군데 나고 4군데가 연속적으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어쩔 수 없이 특공대를 진입시켰는데 경찰 특공대원 1명을 포함한 농성자 5명, 총 6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진압은 경찰의 정당한 진압이었고 이건 나중에 검찰 수사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좌파 세력들이 이거는 경찰의 강경진압이다, 과잉진압이다, 살인진압이다 그러니까 그때 김석희 경찰청장 내정자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보상까지 해줬습니다. 서울역 앞에서 대대적인 장례식까지 다 치러졌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불행한 사태와는 별개로 경찰의 진압은 정당한 것이었다. 왜 이 얘기를 대통령께서 하지 못하십니까? 왜 죽을 것도 계속 도망을 안 했습니까? 2009년 5월 6일 민노총의 죽창 시위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시위와 집회가 저런 식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죽창을 들고 무장한 시위대가 노란색 옷을 입은 경찰들을 버스 위로 몰고 찌르는 모습이에요. 이 자리에서 경찰 1명이 실명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시위까지 경찰의 강경진압, 과잉진압, 살인진압이라고 몰고 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왜 총리가 성명 한번 내지는 않습니까? 청와대는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지난해 11월 1일부로 대한민국의 공무원 노조 11만 5천 명이 민노총에 가입을 해서 민노총은 72만 5천 명의 조직원에 갖게 됐어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의 공무원 노조가 주창 들고 미국 나가라고 하는 단체에 가입을 했는데 왜 사전에 막지를 못합니까? 지난해 7월에 77일 동안 벌어졌던 쌍용자동차가 77일 동안 건물을 불법 점거하고 동성을 하면서 화염병을 집어던지고 경찰들한테 사제대포와 사제총을 쏘아댔어요. 경찰한테 화염병을 집어던지고 화염병 붙은 경찰을 주창으로 쇠봉도 2로 내리쳤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77일 동안 무정부 상태가 벌어지는데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여기에 대한민국의 법원까지 좌경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한 다음에 2005년 7월 이후에 친북 좌파 국가 반역자 즉 간첩 행위자들 경찰을 때리고 찌르고 집어던지고 불태웠던 사람들 40개 판결을 조사를 해보니까 단 한 건도 실제 형을 집행한 사례가 없는 거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법치가 흔들리고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이건 그렇다 치고 이제 우리의 생존의 전제 조건인 안보까지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법치에서 안보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무기를 배경으로 국지전들이 개발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서해에서 동해에서 남해에서 사건은 벌어지는데 이번처럼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100%의 가능성을 가지고 확인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좌파는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군대를 비난하면서 촛불을 진행시켜 나간다고 할 때 이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대한민국의 법치가 땅에 떨어지고 안보도 땅에 떨어져 버리면은 이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은 그나마 막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심각한 상황. 그래서 아까 조갑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화하세요. 청와대에 전화를 하고 이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항의하십시오. 북한에 대해서 응징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라. 그리고 절대로 이러한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더라도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도 말씀을 해주세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왜 그러느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는 세력들,
안보를 파괴하는 세력들이 같아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파괴하는 게 북한 정권이에요.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는 것은 북한 정권과 생명줄이 다 있는 친북 좌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불법 폭동은 친북 좌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북 좌파는 그 생명의 근원이 북한 정권인데 바로 김정일입니다. 이미 죽어가는 태양이 되고 있는 김정일입니다. 그런데 그 김정일이 죽어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반도 성명을 절대 겁먹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게 김정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끝으로 가고 있다는 징후가 지난해 11월 30일 화폐개혁이라는 걸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정일이 살아야 3년에서 5년, 김정일이 죽으면 북한에 급변 사태가 난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급변 사태가 안 나더라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북한 정권을 끝이 내야 됩니다. 왜? 북한 정권을 끝이 내야, 그래야 친북 좌파도 끝이 납니다. 북한 정권과 친북 좌파가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파괴하는 북한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면 그 북한 정권의 해체와 함께 친북 좌파도 생명력을 잃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 해결책은 평화적인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북한 정권을 끝이 내는 대표적인 게 B라는 날입니다. 저중권세 전군정 찍어고 대세가 추운정 땅을 자유롭게 들어가는 풍선이란 다윗의 물맷돌 기구에 담아 12만 장의 자유의 소식, 진리의 소식, 진실이 담긴 평화적인 핵폭탄 풍선이 진군차게 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형 풍선 한 번 날리는데 딱 12만 원 듭니다. 수백만 원 모아가지고 펀딩 받은 다음에 저걸 날리는 게 아니고요. 저도 12만 원 생기면 저거 날립니다. 여러분들이 12만 원 내셔가지고 저 풍선 날리면은 이 10만 장의 삐라가 북한 상공에 떨어져서 김정일의 심장을 빗으로 찌르게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저 삐라를 한 명의 탈북자가 날리고 계신데 만일 대한민국에 나이 드셨다고 전혀 위축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 삐라를 날리는 사람이 1000명만 나오면 북한은 6개월 안에 무너집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친북 좌파도 무너집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고 법치가 위협받고 있지만 대통령과 청와대에도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북한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기 위한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아예 이제 우리가 차는데 지쳤다, 당하는데 질렸다, 이제는 북한 정권이 2012년에 남한을 대문을 열어서 적화 통일을 하겠다 그러는데 아니다. 우리는 2012년에 자유 통일을 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 끝나가는 북한 정권을 완전히 끝을 내버리는 계획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도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